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전국 교대 수시 경쟁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이제 의학계열,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까지 이렇게 한번 영역별로 한번 살펴봤고, 오늘도 일종의 이제 뭐 특수목적 대학이죠. 특수목적 대학인 교대 같은 경우에 또 수시 경쟁률 어떻게 나타났을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대 같은 경우에 작년 이제 수능이 이제 대단히 어려웠던 탓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대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문제, 뭐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교대 정원 축소,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겹치면서 과연 이제 교대 수시 경쟁률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그 부분들이 실제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을지 지금부터 대학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권역별로 한두 개 정도씩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바로 이어서 그냥 대학별로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교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부터 살펴보는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개 전형으로 운영을 했고요. 경쟁률 자체는 지난 연도보다, 전년도보다는 전체 경쟁률은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상승하긴 했는데, 여전히 경쟁률이 6대1 미만이라는 점은 상당히 이제 그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된 거다라고 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지원자 모두가 수능 최저를 100% 달성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럴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높지 않은 경쟁률, 뭐 물론 그 이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되기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 이제 좀 감안해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내용 좀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을지 그 부분들 한번 좀 의미 있게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이제 그 서울교대 같은 경우 전형별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 규모는 전년도하고 동일했거든요. 동일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지금 40명 모집에 177명이 지원을 하면서 전년도보다는 어쨌든 지원자 수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4.43대 1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100명 모집에 396명에서 495명으로 지원자 수가 역시 대략 지금 한 100명 정도 늘어났죠. 그러면서 경쟁률도 역시 한 1대1 정도는 이제 경쟁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들 같은 경우, 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지만, 농어촌 학생,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은 인원 아니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역시 적은 인원 아닌데,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 해당 전형들은, 농어촌과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네, 이전 연도보다 경쟁률이 다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4.52대 1로 전년도 3.64대 1 경쟁률보다는 높아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경쟁률이 지금 5대 1도 지금 못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형에서 지금 다 5대 1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인교대 경쟁률입니다. 자, 경인교대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바뀌어 있죠. 전년도 240명 모집에서 120명 모집으로 지금 절반가량 지금 인원이 좀 줄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원자 수는 사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량 거의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학종에서 이제 교직 적성 전형 가장 이제 많은 인원을 뽑았죠. 전년도에 78명으로 좀 인원을 적게 뽑았는데, 올해는 이제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인원이 이제 규모가 좀 바뀌면서 215명을 모집을 했고, 최종 지원자 수는 1639명으로, 자, 경쟁률은 7.62대 1. 전년도가 이제 모집 인원이 좀 규모가 작았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그나마 좀 나타났지만, 어쨌든 지금 학종에서의 경쟁률은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그래도 지원자 수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은 지금 5명 모집에서 4명 모집으로 지금 줄었고요. 지원자 수는 동일해서 자, 이제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도 인원수는 조금 줄어졌습니다. 20명 모집에서 18명 모집으로 조금 줄었는데 지원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증가하면서 경쟁률 상승.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는 네, 모집 인원도 감소, 지원자 수도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하면서 최종 경쟁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대1 정도면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경쟁률로 보면 상당히 준수한 경쟁률이다. 네, 그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학생 같은 경우 20명 모집, 규모는 동일했는데 지원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최종 경쟁률은 2.5대1. 그 다음에 서해 5도 학생 경쟁률은 네, 1대1 미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쟁률이 미달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6.52대 1 경쟁률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자, 이제 춘천교대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교대인데, 교직 인성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지금 96명 모집에서 101명으로, 자,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고, 자, 지원자 수가 상대적으로 좀 감소를 하면서 모집 인원은 늘었는데 지원자 수가 줄어들면서 최종 경쟁률은 7.26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졌고, 그다음에 강원교육인재,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강원교육인재 같은 경우는 자, 모집 인원이 지금 10명이 줄었는데 지원자 수는 네,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오히려 더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 오히려 모집 인원이 증가했는데 지원자 수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면서 최종 경쟁률은 5.42대 1로 역시 네, 경쟁률이 조금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전형 같은 경우는 네, 모집 인원이 지금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9명에서 5명으로 지금 4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 지원자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6.6대 1. 어쨌든 전반적인 경쟁률을 놓고 보면 5.67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은 조금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교직 적성 인성 인재 전형에서 지원자 수가 좀 줄어들면서 전체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이제 충청도에 이제 두 개의 교대죠. 공주교대, 청주교대. 네, 요 두 개 교대인데 두 교대 같은 경우는 전체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일정 정도 이제 뭐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지금 수시 모집 인원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청주교대 같은 경우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뭐 2명 정도 소폭 증가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쟁률은 각각의 모집 인원이 어떤 공주는 조금 감소, 청주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의 결과는 둘 다 상승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공주교대부터 먼저 보면 자, 교직 적성 인재 전형 같은 경우 80명 모집에서 53명 모집으로 자, 모집 인원 수가 27명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원자 수도 좀 감소를 했는데 모집 인원 감소율이 좀 크게 나타나서 최종 경쟁률은 11.98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네, 경쟁률이 조금 더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20명에서 123명으로 모집 인원 3명 증가했고 지원자 수도 증가했으나 지금 모집 인원 증가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최종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원자 수가 네, 더 많이 증가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 네, 경쟁률이 좀 하락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좀 큰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모집 인원이 딱 한 명이 이제 지원 인원이 좀 감소하면서 경쟁률이 아주 소폭 하락했다. 근데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상승, 그다음에 기회균형 네,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면서 최종 경쟁률은 5.75대 1. 그러니까 5.75대 1은 일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교직 적성 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좀 높아져서 나타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 일반 전형들, 그러니까 지역 인재는
어쨌든 뭐 평년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는 하는데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는 작년과 같은 수시 2월 인원이 대규모로 발생할 거를 염두에 두고 지원한 학생들의 수가 좀 늘어나서 그런 결과가 좀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주교대 전체 증가율은 좀 올라갔고요. 자, 다음으로 청주교대입니다. 자, 청주교대는 지금 배움 나눔 인재, 일반 전형인 지금 배움 나눔 인재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지금 8명이 좀 감소를 했는데 지원자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폭 늘어나서 경쟁률이 지난 연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했다. 그래서 22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청주교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수시 2월에 대한 측면들을 또 감안해서 지원한 인원들이 좀 많이 몰린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 인원이 12명이 더 늘어서 112명을 모집을 했고 지원자 수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면서 전체 경쟁률은 소폭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부문 대상자 역시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농어촌 학생 전형은 네,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도 역시 소폭 상승, 기회균형 네, 역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종 경쟁률은 7.9대 1. 청주교대 경쟁률, 전체 경쟁률 상승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일반 전형인 배움 나눔 인재 전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서 전체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청주교대 이 정도 경쟁률 나왔으면 아마 이제 2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작년 많이 컸었나?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이 정도면 그렇게 2월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이제 뭐 붙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전주교대입니다. 자,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전체 경쟁률은 네, 상승을 했습니다. 뭐 밑에 이제 한번 쭉 볼까요? 전주교대도 전체 경쟁률은 좀 상승했고, 물론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전 연도보다 지금 더 늘어났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자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경쟁률 상승, 광주교대도 상승, 그리고 대구교대 상승, 그리고 부산교대는 네, 조금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진주교대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하락의 결과로 나타난 부산교대나 진주교대 역시 지금 뭐 전체 부분만 놓고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하락폭이 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교대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어쨌든 전주교대부터 좀 다시 올라와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지금 9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고 지원자 수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2배 넘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최종 경쟁률도 전년도에 거의 2배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줬다. 그래서 11.34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지금 30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인원의 증가율이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은 2.5대 1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도 경쟁률이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죠.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거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올해 전주교대 지역인재 전형은 네, 지원한 학생들 상당수는 이제 많이 그러니까 뭐 합격자 수야 정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후순위로 이제 갈 수 있는 여력도 이제 좀 남겨놓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 대상자는 소폭 하락, 그 다음에 다문화, 농어촌, 기균,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자 전형들 모두가 전년도에 비해서 네,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 등 대상자는 전년도하고 모집 인원 규모가 지금 동일한 상태였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좀 상승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166명 모집에
65명이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역시 전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 요인은 일반 전형인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광주교대입니다. 자, 광주교대 같은 경우, 자,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46명 모집에서 40명 모집으로 모집 인원 규모 조금 줄어들었고요. 자, 그런데 지원자 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증가하면서 역시 12.5대 1.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 일반 전형들이 거의 대부분 다 10대 1을 넘겼죠. 두 자릿수를 다 넘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지금 20명이나 감소를 했는데, 뭐 어쨌든 지원자 수도 많이 감소하면서 최종 경쟁률은 1.7대 1로,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미달 정도라고 놓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다른 교대 쪽으로 이제 다른 이제 종합대를 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1.7대 1이면은 네, 상당히 이제 낮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광주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전남 인재 전형 같은 경우 각각 40명씩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모집을 했고요. 근데 지원자 수는 이전 연도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면서 최종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네,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통합,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전형, 가정 전형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모두 다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지원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네,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농촌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명 모집에 47명이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 4.7대 1로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교육감 추천과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형에서 광주교대는 경쟁률이 상승을 했다. 근데 뭐 최종 경쟁률도 그래서 뭐 어쨌든 상승하긴 했지만 전남 교육감 추천 전형에서 일단 이 전형에서 조금 더 올라갔었다라고 한다면 경쟁률 상승 폭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구교대입니다. 자, 대구교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요번에 아마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 좀 빠르게 경쟁률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교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실제 경쟁률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스승 전형, 일반 전형이죠. 그래서 42명 모집에서 50명 모집으로 모집 인원 규모가 8명 더 증원이 됐는데, 실제 지원자 수가 지금 890명이나 지금 몰리면서 전년도에 비해 지금 지원자 수가 거의 390명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률 상승폭도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1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작년에 대구 경북 지역 통합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대구와 그 다음에 경북을 나누어서 선발을 했었죠. 그래서 대구에 80, 그 다음에 경북 지역인재로 100명을 모집을 했고, 뭐 대구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311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경북 지역인재에 342명이 지원을 하면서 최종 경쟁률은 지금 대구 지역인재가 3.89대 1, 그리고 경북 지역인재가 3.42대 1로 뭐 경쟁률 평균치를 내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증가는 했죠. 좀 더 높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지금 지원자 수 자체가 뭐 조금 더 높아졌나? 아니,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은 좀 증가를 했고 지원자 수 좀 증가를 했는데, 네, 얼추 뭐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이 지금 4대1을 넘지는 못했지만, 네, 3.89대 1, 3.42대 1로 각각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 대상자 등등 모든 전형에서 경쟁률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서해 5도 같은 경우 빠져 있는데, 어쨌든 뭐 인원에서 조금씩 뭐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 전형에서 지금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었는데, 농어촌 학생도 전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어쨌든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인원이 지원을 하긴 했으나 경쟁률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자체도 지금 좀 증가했지만 물론 모집 인원이 증가한 거는 지역 인재 전형에서 모집 인원 자체가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에 따른 지원자 수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산교대입니다. 자, 부산교대 같은 경우 초등 교직 적성자 전형은 74명에서 65명으로 모집 인원이 지금 9명 줄어 있고 지원 인원도 지금 703명에서 569명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경쟁률은 8.75대 1로 전년도 9.5대 1 경쟁률보다 하락 마감했고요. 지역 인재는 지금 지원 인원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났는데, 모집 인원 좀 더 늘어났는데, 지원자 수도 뭐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그렇게 지원자 수의 증가율이 크지는 않아서 경쟁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이제 모집하지 않았고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은 일단 전반적으로 다 이전 연도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 전체 경쟁률이 좀 하락했던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하는 지역 인재 전형과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좀 떨어지면서, 즉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원자 수에서 지역 인재는 크게 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가 좀 많이 감소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지원자 수 최종 전체 지원자 수가 전년도 1569명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쟁률을 하락시킨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주교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교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이제 단계별 전형 없이 일괄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이제 선발하는 그런 이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 같은 경우 모집 인원 규모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진주교대는 지금 수시 전형에서 모집 인원 규모가 전년도하고 다 동일했었습니다. 다 동일했고, 그래서 50명 모집에 지원자 수가 3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23명 모집에 408명이 지원하면서 지역인재는 이제 조금 감소했네요. 그죠? 그러면서 40명 정도 지금 지원 인원이 줄어들면서 최종 경쟁률은 3.32대 1로 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는 상승, 다문화, 그 다음에 탈북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하락,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규모가 조금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2명 지원 인원이 증가하면서 경쟁률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회균형 역시 상승했고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자 수가 좀 빠지면서 결론적으로 전년도보다는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교대 경쟁률만 살펴봤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교대 이외에, 그러니까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 그리고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초등교육과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이제 교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대학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대학들의 대체적인 경쟁률은 이제 뭐 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일단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원대 이제 뭐 여기 제가 전형별로 이제 다 나눠서 살펴보진 않지만 전체 경쟁률 이제 측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주요 전형 위주로 했을 때 대략 경쟁률이 한 5.44대
1 정도의 경쟁률. 그러니까 이전 연도가 5.97대 1 경쟁률이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조금 하락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하고 제주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던 대학이 바로 이화여대인데, 이화여대 전체 경쟁률은 대략 한 8.65대 1 경쟁률로 전년도 6.5대 1 경쟁률보다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교육과를 모집할 때는 교대만큼의 모집 인원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모집 인원 규모 자체, 그 사이즈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전체 뭐 대충 합쳐서 한 23명 정도 요 정도 이제 모집을 하니까 뭐 지원자 수가 조금만 더 늘어나도 경쟁률이 좀 상당히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경쟁률로만 놓고 보면 이화여대가 전체 경쟁률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줬고요.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5.87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전년도 5.78대 1 경쟁률보다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놓고 보면 2025학년도 그 전체 교대 경쟁률, 그러니까 초등교육과 관련된 이제 대학별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 뭐 그 부분들 해석의 영역에서 이제 좀 남겨놔야겠지만, 뭐 단순히 그 초등 교원 또는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전년하고 다르게 갑자기 증가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입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년도에 이제 대규모로 발생했던 어떤 수시 2월 인원 규모들을 한번 이제 그 보면서 뭐 정시로 이제 2월 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성적이 이제 내신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낮은 학생들조차도 어쨌든 이제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의 수를 던진 거 아닌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좀 교대가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영광을 이제 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네. 올해 이제 수시 2월은 과연 이제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발생을 할지, 특히 이제 그 춘천교대라든지, 그러니까 경인교대나 서울교대나 뭐 춘천이나 진주교대, 뭐 전주교대도 뭐 일부 이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만, 특히 수능 최저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2월 규모가 더 크게 나올지 작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좀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경쟁률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신껏 지원을 해서 초등교사의 꿈을 안고 이제 지원을 한 학생들 모두가 꼭 만족할 만한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요. 이제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정도로 해서 2025학년도 교대 수시 경쟁률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